부모님과 학생들의 진학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대입뻥뻥 시즌2 7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소개서에서 자연계열 전공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2번의 중심 소재인 인문사회 계열의 전공 적합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도움을 주실 설화고등학교 이윤영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이윤영입니다. 선생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 대학에서 강조하는 전형 요소는 무엇인가요? 지난 6회 이승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업 요소인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입니다.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대입뻥뻥 5회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거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 또는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과 합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가 봅니다. 네, 물론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이 원하는 인재는 첫째, 대학에 와서 공부할 역량이 있는 학생, 두 번째, 지원 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학업 역량과 지원 학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군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 학과를 결정하고 있나요? 예, 사람은 누구나 다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 있지요. 미래의 직업 전망도 중요한 선택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적성과 소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단순하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혹시 그러한 예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문 상담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보통 어느 과를 선택할 것 같아요? 상담 심리학? 상담학과? 아니면 심리학과? 예, 맞아요. 보통 학생들은요,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심리학과를 선택합니다. 상담 기법을 배워 청소년 상담, 가족 상담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리학과는 조금 달라요. 과학적 실험을 통한 심리학을 배운답니다. 그러면 심리학과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될 수는 있지만 학과에서 배우는 교과가 실험과 분석력 기반으로 뇌인지 과학을 배웁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 학과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뇌인지 과학이요? 저는 주로 상담을 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네, 심리학과 교수님들 대부분이 뇌인지 과학을 전공하셨고 따라서 학생들도 뇌인지 과학을 중심으로 배웁니다. 심리학과는 보통 인문적 요소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과학적 분석 요소가 중요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심리학과는 융합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융합적 요소가 있는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려면 언어 영역과 사회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과학 영역도 매우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영어, 수학, 사회 영역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뇌인지 과학을 공부하려면 생명과학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 통계 쪽 지식도 필요하니 수학 수업도 열심히 한다면 아무래도 심리학 공부가 수월하겠죠? 그렇군요. 전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정말 필요하네요. 그렇다면 지원 전공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각 대학별로 전공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학과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워크넷, 커리어넷,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 어디가에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공부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공 적합성의 평가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전공 적합성의 평가 요소로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중요시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전공 적합성의 평가 요소 중 대학마다 중요시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어느 대학은 학업과 인성을 독립된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반면 또 어느 대학은 통합해서 평가하기도 한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공의 개념보다는
계열 적합성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기소개서에 학생의 활동 중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독서 활동 상황 등 거의 모든 영역이 해당됩니다. 네, 그럼 결국 학교생활기록부의 거의 모든 항목이 전공 적합성 평가 요소가 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은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문항입니다. 또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도 나타낼 수 있는 문항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원자가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학업 역량과 전공대에 어떻게 키웠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요즘 학교는 수업에서 학생 활동을 장려하고 그 활동의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인문사회 계열의 전공 적합성을 나타낸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다양한 과목에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발표 활동이 돋보이는 학생입니다. 차트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교과에서는 글쓰기를 즐겨하며 작품 분석, 발표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회문화 시간에는 대중매체 영향을 주제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소외계층을 위한 SNS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발표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 생활윤리 시간에는 범죄자의 인권보호와 신상공개 주제로 여론 형성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 정리히 발표한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발표 활동이 매우 인상적인 학생이군요. 발표 활동이 다른 교과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수학 시간에 생활 속 사례로 학교 급식에서 카레라이스와 깍두기 함께 나올 확률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카레라이스와 깍두기가 함께 나올 가능성을 수학적 추정으로 조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와, 정말 멋진 친구네요. 여러 교과에서 스스로 탐구 활동을 한 모습이 대단합니다. 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네. 또 있나요? 그럼요. 지역 고등학교들이 연합하여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설된 미디어 컨텐츠 수업을 신청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실습도 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지원 전공과 관련된 수업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한 학생이네요. 또 다른 학생의 사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IT 컨설턴트가 꾸민 학생이 있습니다. 차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경제 관련 교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 공동 수업으로 경제를 이수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경제 공부에 수학과 영어의 중요성을 알고 수학 캠프에 참여하였고 영어는 쉬운 원서를 여러 권 읽고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 영어 동화 쓰기 활동으로 발전시켰고 대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온라인 수강, 영어 공부, 수학 캠프, 학교 프로그램 참여. 이 학생도 전공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이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진 것이 두드러지네요. 관심 분야의 흥미와 적성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 꼬리에 꼬리를 물어 활동으로 이어진 학생입니다. 와, 두 학생 모두 멋지네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연계한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곳에서 전공 적합성이 드러난 사례가 있나요? 수상 경력에서 연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과를 지원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동기는 음식에 관심이 많아 유튜브를 통해 중국 음식 레시피를 보는 중 흥미를 느껴 중국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같은 반 친구 중 중국에서 편입하여 온 친구와 짝이 되었습니다. 서로 중국어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멘토, 멘티 역할을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학생도 앞의 학생처럼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활동이 이어진 사례군요. 또 학교에 중국어 원어민 교사가 있어 자주 찾아가 중국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고등학교에 올라와 처음으로 중국어를 배웠지만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교내 중국어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학생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중국 음식을 보게 되고 친구 원어민 선생님. 쉽지 않았을 텐데 꾸준한 노력으로 중국어도 익히고 수상 경력으로까지 이어졌다니 너무 훌륭한 학생인데요. 네, 이 학생이 더욱 훌륭한 점은 그렇게 해서 배운 것을 자신의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에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베풀었다는 것이 뭐죠? 최근에 자유학기제로 인하여 지역 청소년 문화회관이나 진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자신이 배운 중국어 자료를 쉽게 각색하여 가르치는 나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찾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수상 경력에 봉사활동이 어우러진 멋진 사례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고등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고 지역 여건에도 차이가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권해주실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전공 적합성은 전공 공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거잖아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 자료를 찾고 심화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요. 요즘 학생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도 한 예지요. 그래서 우리도 학생들을 위해 유튜브를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독서 활동입니다. 모두 독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성적 향상을 위해서 교과 공부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시험이 코앞인데 책을 읽다가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학생들을 혼낸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독서는 수업 활동 중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해결하고 관련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학생들이 책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보통 학생들은 궁금증이 생기면 인터넷을 검색하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도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에서 봉사활동 하다가 노인 인구와 사회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인구론이라는 책을 읽었다면 책을 접근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학생이 자신만의 대안도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겠군요. 그러면 학교 활동과 독서가 이어져서 전공 적합성이 드러난 사례가 있나요? 관심 분야에 대해 탐구하면서 독서 활동으로 폭을 넓게 확장하여 변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네요. 그 학생은 학급 활동으로 경제 관련 시사 이슈를 해설하고 관련 서적을 안내하는 자료를 학급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게시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활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자기소개서 담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니까요. 와,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독서와 이어지는군요. 학생들에게 독서의 장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다양한 활동은 독서와 연계시킨다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항상 수업 중 궁금하면 왜? Y를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성적도 향상되고 자기소개서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수업 중에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면 의미가 있겠네요. 언젠가 진학 관련 신문에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소재로 동아리 활동 비율이 가장 많다고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통계에 따르면 자기소개서 소재로 동아리 활동 비율이 85% 정도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소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동아리 활동, 사례를 듣고 싶네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고등학교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동아리 활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다양한 동아리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경찰 동아리처럼 지역사회와 연계한 동아리, 재능 기부하는 봉사 동아리, 과학 탐구, 진로 동아리 등 없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아리 활동의 폭과 깊이가 해를 거듭할수록 향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행정, 재정적 지원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사례를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동아리가 다양하지 않았고 학교 지원도 많지 않았는데 참 부럽네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인문사회 계열의 전공 적합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공 적합성에서 어떤 활동에 중점을 두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공적합성과 연계된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수업 활동이 드러나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 그리고 모든 활동과 연결되는 독서 활동입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전공 적합성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 부탁드려요. 전공 적합성의 중요한 것은 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나의 장점이면서 지원 학과에 적합한지입니다. 단순하게 활동을 나열하지 말고 자신이 맡은 역할과 변화와 성장 내용을 서술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활동 중심 평가가 아니라 역량 중심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활동들은 가급적 수업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에서 지적 호기심이 생겼다면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독서 활동으로 심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은 동기,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확장 순으로 쓰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동과 결. 동과 결. 간단히 정리해 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3번 인성 영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